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금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요즘 유행이 한참 지났는데 되게 오래전에 입었던 그 호피무늬 옷을 한번 꺼내 입어봤어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뭐 삶은 정글이다, 세상 밖은 뭐 야생이다, 이렇게 동물의 그 세계하고 좀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들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친구가 보는 내 모습이에요. 친구가 보는 내 모습. 친구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에서. 그 같이 함께 그 어떤 세월을 함께한 어떤 시간, 그리고 그런 어떤 뭐 일들, 그리고 감정의 교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친구라기보다는 그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시절을 살았던 그런 인연 중에 좋은 인연도 있지만 우리가 악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잊지 못할 그런, 친구는 아니고 친구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죠. 왜냐면 완전한 라이벌이었으니까 악연이 좀 있었는데, 어릴 때 이제 그 친구 엄마가 이렇게 치맛바람이 엄청 이제 세서 항상 학교에 와서 그 아이가 막 이렇게 불합리한 이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그 저하고는 유난히 그 서로 말도 안 섞는 사이였지만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계는 좀 더 이상은 보고 싶지가 않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나한테는 되게 좋은 자양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징글징글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대충 다른 동창들한테 들었지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샘도 많고 질투도 많고 이래서 저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의 어떤 현재 이제 저의 상황은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더 약간 그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 욕구나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또 그 친구 때문에 많이 성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집에 가면 얘 때문에 이제 신경질이 나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에 가면은 그 부모님한테 누가 있는데 진짜 싫어요 막 이렇게 이제 약간 욕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걔가 왜 그랬니, 너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굴었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보고 친구 욕을 하지 말라고 그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 훈육이. 그러면서 그 왜 저러실까?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저한테 왜 남의 그 흠집이나 험담을 하느냐, 그런 건 되게 나쁜 거다.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 걔를 자꾸 미워하기보다는 진짜 이제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걔가 더 화가 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그마한 복수겠죠. 그 아이한테 그 쏟을 신경보다 네가 네 일에 집중하고 멋지게 열심히 잘 살면 걔한테는 솔직히 걔는 그거에 완전히 화가 나서 미칠 거다. 네, 근데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랬는데 그때 뭐가 딱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내가 미워하는 아이가 더 잘 나가고 예뻐지고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 어떤 이제 일원을 담당하고 이랬을 때 이 사람한테 그런 어떤 직접적으로 막 대놓고 싸우거나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현명한 거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제 일에 이제 매진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친구는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 친구라는 존재는 굉장히 각별한 건데, 우리가 부부도 친구일 수 있고요. 그쵸? 이제 여러 가지 가족들도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익숙한 사람들이나 친한 사람들한테는요, 그 새로운 낯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 잘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 가족들한테나 친구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말 한마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되게 저는 친한 사이일수록 매너나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이제 새로 만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낯선 환경에서의 예의를 중시 여기지, 아, 이 친구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상황이니까 얘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제 누가, 내 남편이 너무 막 이렇게 나의 자존감을 이렇게 약하게 하고 되게 막 그 신경질적인 말투를 하면 항상 그냥 친구 간에도 그렇잖아요. 약간 져주는 친구가 있듯이 아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속에서 그 무시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뭐가 확 올라올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저는 그래요. 아 그러면은 한번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라. 아 대화 안 돼요. 그럼 한번 그 사람을 한번 이겨보세요. 그랬더니 아 그거는 뭐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밤에 잘 때 몰래 발로 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이제 그 순간 스트레스가 풀렸는지 깔깔 웃으면서 어떻게 그런 방법을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아니 정 억울하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실수한 척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갱년기가 오면은 나만 이제 내가 갱년기면 내 친구들도 다 갱년기 또래일 거 아니에요. 갱년기 갱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갱년기 어린이. 막 갑자기 막 화가 나고 막 욱하고 온 근육이 다 쑤시니까 아프니까 짜증이 나니까 권태기가 이제 그 남편하고도 권태기가 있는 친구들은 막 신발을 막 밤에 몰래 갖다 버린 경우도 있대요. 얼룩직 싫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이일수록 남한테 못하는 그런 거를 가까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풀거나 화를 풀거나 말에 막 그런 짜증이 섞여서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현상인 거죠. 그쵸?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그 피해를 받은 사람. 가해자들은 이제 예를 들어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만약에 이제 맞았어요. 그럼 맞은 친구를 기억을 한다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사과를 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분명히 상처나 네, 스크래치가 마음속에 남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말을 아껴야 될 때가 있고 조심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의외로 사람들이 연약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뭐 친구뿐만 아니라 그 남한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약간 뭐 만만하거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풀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 쉬워? 만만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그 낯선 사람조차도 그런 무례한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계속 재방송을 하고 이러면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건데 좋지 않은 건데 하면서도 생각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항상 그냥 이렇게 피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은 이제 거의 주는 입장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자체가 회복이 안 돼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참 좋아했는데 사람한테 치이다 보니까 점점 사람을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산으로 들로 필요 없는 사람들하고 그 가장 아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런 관계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 시간일까요? 오히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진짜 진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된 친구가 가장 좋은 거울이다. 이제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오래된 친구들은 우리의 참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친하지는 않았어도 어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하면은 저 사람의 어떤 성향, 그리고 저 사람의 성격, 그리고 뭐 하다못해 우리가 식성까지도 알잖아요. 왜 어릴 때는 친한 사이에는 진짜 이 집에 그릇이 몇 개가 있는지 찻잔이 몇 개가 있는지까지도 알 정도로 그쵸. 그렇게까지 서로에 대한 관심이 깊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글쎄요 사람마다 항상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거울을 봐요. 그러면 오늘 내가 약간 이게 머리가 좀 약간 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난 좀 머리숱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 무슨 노력을 해야 되지? 나 약간 눈이 처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외향적인 것만 보더라도 거울을 보면서 뭔가 고치고 싶은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나라는 사람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고 또 마주보고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도 내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저 사람은 왜 쟤는 말을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내가 너한테는 이것밖에 안 됐어?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너가 요즘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하면서 또 그렇게 극복을 하는 그런 관계들도 있고 그래서 참 관계라는 게 뭐 매번 힘들다 힘들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이제 저도 요즘은 좀 고치려고 해요. 졸려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뭐가 그렇게 죽을 일이 많은지. 그래서 나날이 감사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새털같이 많은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이 좋아하는 친구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일은 미래는 그 막연한 미래는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특히 내 편인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 그게 진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가장 편한 사이는 막 농담하는데 야 너는 그 성격 진짜 급해. 넌 좀 막말 좀 하지 마. 그런데도 안 서운해요. 그쵸? 그게 진짜 친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있는데 얘한테는 내 속마음이나 내 상황을 말을 해도 괜찮은 친구가 있는 반면 친한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속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흔한 말로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느 날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내 친구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약간 이제 욕도 좀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면서 또 힘들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서로 달려가지고 도와주고 그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식적으로 행동하거나 이거 진짜 간과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 할지라도 물론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애들이 정말 이렇게 그 막 말전하고 남의 말하기 진짜 좋아하는 이제 습성을 가진 애들한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묵직하게 의리가 있는 친구 내 등에 칼을 꽂지 않을 친구를 잘 판별해서 그 친구와 함께 예쁘게 늙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친구가 보는 내 모습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 펀치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 네, 행복한 우리가 맨날 줄임말 많이 쓰죠. 불금? 네.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약간 이제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